네,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학생이 맥박이 있는 상태로 빨리 이송이 필요했는데 해경 청장 등이 이 헬기를 이용을 하고 이 학생은 배편으로 4시간 넘게 이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숨졌다 이런 믿기지 않은 사실이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 뒤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122명의 그 책임자를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좀 분류를 해서요. 예. 구조 당시 구조 책임자, 그다음에 뭐 언론 참사했던 언론 책임자, 그다음에 특조위 방해,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등 해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 모욕했던 그 극우 성향의 분들, 음흠. 그다음에 뭐 특히나 자한당이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 골라서 예. 저희가 한 300여 명 되더라고요. 책임자들이. 근데 처음에 지금 추린 게 1차 명단이 300명 정도 됐다고요? 근데 지금 특정할 수 있는 게 한 122명 정도 돼서 음흠. 그 사람들을 주로 해서 고소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모욕을 했던 어떤 구체적인 뭐 증거라든지 네네, 책임을 그렇죠. 방기했다는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사람들로 추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뭐 거의 뭐 정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이죠. 혐의가 확실하다.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조 방기 부분에서는 네. 해경 삼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음, NSC 당시 김장수 네. NSC 실장이라든지 예. 비서실장 김기춘, 예. 대통령 박근혜까지 지시를 한 바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예. 뭐 하나도 지시를 안 했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아이들이 다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음, 사람들에 대한 어,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네. 묻는 그게 없어서 네. 저희가 그 부분들은 거의 뭐 확실시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조사 결과도 이제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전해졌던 헬기 타고 갔다라고 하는 당시 해경청장이나 서해청장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포함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다 일단 수사 대상에는 올랐던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 대상에는 올랐었는데, 예. 그 뭐 전부 다 뭐 불기소 처분했고요. 뭐 네. 봐주기식 수사를 해는 거죠. 그래서 예. 해경 123 123 정 그 선장인 예. 그 김경일만 딱 한 업무상 명이었던가요, 그때? 과실치사로 했죠. 예. 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았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 처벌됐죠. 그래요. 자, 그는 지난 봄에도 근데 네, 가족회의와 함께 24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전면 네, 재수사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그 그렇습니다. 뒤에 검찰의 뭐 그 대답이나 반응이 없었어요, 전혀? 네, 검찰 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예. 뭐 청와대에서는 의지를 갖고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좀 미지근한 반응만 나왔었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수사해야 될 검찰이 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움직이질 않았고, 예. 특히나 사회적 선도 특조위에서 어, 두 가지를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예. 뭐 DVR이 뭐 바뀐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있으니 이거 빨리 수사해 달라 예. 그런 그 수사 의뢰하고, 또 세월호가 될 당시 산업을 불법 대출한 정황들이 너무 강하다, 이거 네. 빨리 수사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예. 아직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이 1차 수사를 참사 직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수사를 한다라는데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서요. 이 점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는 해봤는데, 네. 특검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러니까 좀 특검에 맞는 사항들을 아, 종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음,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음, 지금 야당이고 자한당이라든지 음, 반미당 쪽에서도 아,
충분히 근거가 된다 하는 그런 사인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어서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고소장, 고발장은 접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접수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15일 날 예. 그 죄를 특정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 50여 명 정도부터 그 1차로 고소 고발할 거고요. 15일에?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음. 한 1주, 2주 간격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 다 같이 넣어버릴 겁니다. 그래요. 고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좀 여쭤보기 좀 뭐해갖고 그러니까 미루고 네네. 미루다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뉴스의 그 주인공 그 학생의 부모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한데 좀 잠깐이라도 좀 그 전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우선 저희 가족들은 250명 아이들이 전부 다 저희 아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선 예. 충격들이 엄청 크고요. 예. 특히나 우리 그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 분들, 부모님 분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날 첫날 찾으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 아이 가까운 부모님들이 계신데 예. 그 부모님들은 거의 같은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크시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다 막 실실하시고 그날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오열하시고 정말 비참한 심정이시겠죠. 저희도 그렇고요. 아이고 참.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유튜브로 서죽장의 작가님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 5879님도 세월호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